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양시장이 하락 출발을 하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좀 좋지 않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미국에서 이 FOMC 의사록을 보니까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언급이 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이가 됐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함께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FOMC 의사록에서 이제 7월에는 다시 또 금리 인상할 것이다.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피가 0.4% 넘게 코스닥도 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67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도 어제 890선을 유지했는데 오늘은 890선이 붕괴되면서 882포인트 선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벤트들을 하나씩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FOMC 의사록 확인을 해봤고요. 생각보다 일단은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또 우리 시장에서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향방이 아마 내일 갈리고 다음 주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텐데 그 전까지 좋은 종목들을 좀 선점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상승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잘 스케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종목 내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세요. 매수가 알고 싶다, 목표가 알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그리고 프로머스의 이해나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많이 준비해 주셨죠? 자, 두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을지 자,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해드립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KNJ를 시작으로 WCP, 한국콜마,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브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해나 이사의 픽은 SK하이닉스, SM, 한미반도체, 현대위아, 두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도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은 분들은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릴레이 일단은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네, 저는 KNJ 한번 KNJ 가지고 와봤는데 네.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은 TCK라고도 이제 업계 1위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CK보다는 KNJ가 주가가 굉장히 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증설 모멘텀 자체가 뉴스가 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들여서 부품 3개 라인 정도를 더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캐파로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 한 600억 정도 돼요. 근데 1년에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6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레벨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랑 그다음에 뭐 미국이랑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반도체 이슈가 말 그대로 이제 광물 이슈까지 또 번지기도 하고 이제 오늘 옐런 재무장관이 또 방중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모르겠으나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결론은 계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아예 연구 시설을 차리고 우리나라에서 방금 전에 제가 TCK 얘기했죠? K&J 얘기했잖아요. 여기 출신 뽑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반도체 장비 안에서 웨이퍼를 고정하는 소재가 필요한데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글로벌 1위가 TCK이고 그다음 쫓아가는 게 K&J입니다. 주가 상승폭은 쫓아가는 애가 큽니다. 땡. 네, 여기까지 딱 시간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관련 K&J를 주셨고요. 다음 이해나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요. 요즘 가장 핫한 섹터인 반도체 내에서도 현재 주요 키워드는 DDR5와 HBM입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급속도로 성장 중인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점유율 53%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각각 50%, 40%, 1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HBM은 차세대 D램으로 주목받는 제품입니다. D램 단일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게 특징인데요.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면서 고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HBM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4세대 HBM인 HBM3를 양산하는 유일한 업체인데요. HBM 시장은 또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0에서 4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점유율이 높은 SK 하이닉스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최고점 12만 원을 찍고 11만 3천 원에서 4천 원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오늘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땡.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딱 맞춰서 다음에는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 두 번째 종목 갈게요. WCP입니다. WCP. 네, 최근에 2차 전지로 살짝 또 에코프로가 먼저 달리고 그다음 날에는 에코프로 BM이 달렸는데 그쵸. 사실은 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또 넘어서는 모습들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대장이라고 하는 에코프로 BM도 조금 그렇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잘 가던 애도 있지만 그다음 타자 누굴까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포스코 그룹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많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막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다. 분리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분리막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구분하는 막이거든요. 근데 이 막 자체가 시장에 들어올 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3원계, LFP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뭐 기업을 인수하거나 뭔가를 해서 사실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전쟁이 뭐냐면 가격 경쟁력입니다. 근데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바꾸려면 최소 4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업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최소 앞으로 3년 이상은 분리막 수요가 안전하게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공급 많이 하고 있고요. LG엔솔에도 소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IET 같은 경우에는 SK 온에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WCP 분리막 관련 종목 2차 전지로 넘어오셨어요. 자,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은 다음 종목 뭐죠? 네, SM입니다. SM 엔터주요. 네. 우리 호수 앵커님은 혹시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으신가요? 아, 걸그룹이요? 뉴진스가 역시 최고죠. 아, 뉴진스. 네. 저- 제가 걸그룹의 계보가 그 전에 시간이 가네요. 네. 제가 말하면 안 되겠네요. 네. 네, 대한민국 대표 엔터 4가지 회사가 하이브, SM, JYP, 네. YG인데요. 이제 JYP는 가장 내부적인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리오프닝 기업으로 사고 팔던 때 주가가 6, 7만 원 선이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JYP 주가를 보니까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YG도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이 이뤄지면서 한때 9만 원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하이브 역시 좋아하시는 뉴진스가 네. BTS의 공백을 메우면서 요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SM을 보시면 현재 가장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 소녀시대 그리고 동방신기, 샤이니 등 SM 소속의 기존 멤버들은 굉장히 견고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걸그룹 에스파의 위력도 최근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SM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파트너십 레이블 인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중장기 성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신인 아티스트 세 팀의 데뷔도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서 다채로운 라인업 확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땡.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SM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엔터주들이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들이 5월 중순부터 주구장창 담습니다. 네. 왜 이렇게 주구장창 담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마녀공장 IPO하면서 조금 인기 많아졌죠. 근데 화장품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데는 대기업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아는 아모레, 네, 그다음에 LG생건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10년 전에는 사실은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65%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리오프닝에 플러스 알파까지 된 거죠. 얼마 전에 유럽 가니까 장난 아니죠? 얼굴에 색조 화장품 다 바르고 다니시죠? 네. 선크림 열심히 바르셨어요? 네, 이런 것까지 수요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2분기, 3분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ODM 업체잖아요. 왜냐하면 화장품 판매 업체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는 굉장히 적거든요. 뭐 이게 판매 업체 대 제조업체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 19%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81% 정도는 OEM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썬 제품 말씀드렸잖아요. 썬 제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실적이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다른 화장품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고점이 거의 뭐 49,000원대였는데 거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한국콜마 화장품 관련주를 하나 또 주셨네요. 이해나 이사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올해 스타와도 같은 가장 핫한 반도체 회사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러게요.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 네, 저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섹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픽 종목이 대부분 반도체 기업에 한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아마 한미반도체를 왜 픽하지 않았나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미반도체는 HBM을 만드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HBM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EMI 장비는 스마트 장치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전기차,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UAM 등 6G 상용화 필수 공정에 쓰이고 있고요. 주력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차트를 봐주시면 네.
이미 반도체 호황기였던 2020년 전고점은 뛰어넘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을 경신하고 있고 4일 전까지만 해도 32,150원을 찍고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 땡.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정받지만 앞으로 좋을 거다. 그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봤고요. 자, 이번엔 길건우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 뭐 2차 전지에서 이제 에코프로 다음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포스코 얘기 많이 하시고요. 네네. 장기 투자를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은 원소재 관련된 거 일어나는 거는 포스코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일어나는 거의 핵심이 누구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2분기 뭐 영업이익 당연히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보면 자동차 판매 실적들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지금 테슬라도 작년 대비하면 80%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 한 180%,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0% 이상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결론은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예전에 리비안에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한 1,500억 정도 납품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야 이쪽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 기업으로 조금 변모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밸류를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 같은 경우는 무역 상사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이제 뭐 소재 사업을 지금 흑연광산 뭐 75만 톤 금요 뭐 공급 계약도 맺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에너지 합병하고 나서요. 사실은 영업이익이 3천억 수준으로 완전히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이거 기존 대비하면 거의 한 50에서 100% 정도 증가한 수치라 안전적인 실적과 성장성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함께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이네요. 네,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오늘 굉장히 약세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최근 현대위아의 영업이익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의 실적 호조에 따른 동반 손익 개선의 시작점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70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신차 판매 증가로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위아도 낙수 효과로 이익이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완성차의 신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료비 상승분 전가가 유의미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3분기 집중돼 출시되는 3세대 플랫폼의 SUV 신차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에서 엔진과 사륜구동 시스템 증가로 현격한 실적 견인 요인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개선을 감안하면 주가는 현재도 저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완성차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높은 성장성을 평가받은 현대위아는 현대 PBR 0.5배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또 올해 2분기부터 현대위아가 냉각수 허브 모듈을 시작으로 열관리 시스템 사업을 시작해 중장기 그룹 사양 수주 증가도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북미, 인도,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대차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도 하나 주셨네요. 자,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 할게요. 저도 엔터 하나 가야죠. 엔터 어떤 거죠? 뭐 7월쯤 되면 항상 실적 시즌이 돌아오다 보면 뭐 실적 좋은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섹터가 뭐가 있을까 나오는데 7월에는 엔터는 안 빠집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매출 역대 최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사실은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시장 컨센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한 780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680억 예상합니다. 그러면 떨어졌네 할 수 있는데 딴 거보다도 얼마 전에 여의도를 마비시켰던 BTS 10주년 행사 네. 여기에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매출 자체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일회성 비용은 따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뉴스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YG, SM, 하이브 불공정 계약 공정위에서 조사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네. 굿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악재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굿즈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다라는 거. 네. 팬덤 자체가 강해지다 보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위버스. 네, 이 위버스에 사실은 3분기에 SM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타카 홀딩스까지 모두 아마 입점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거의 한 100개 정도 아티스트가 들어온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이제 멤버십 플러스 출시 예정이잖아요. 지금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월에 한 4,500원 정도 받고 한 450만 명 구독 가정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450만 명이 어려운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분기당 600억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출에 반영이 되고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하반기 때 또 이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걸그룹. 땡. 네. 걸그룹까지. 알겠습니다. 네, 하이브 들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해나 이사님의 5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지주사인 두산입니다. 두산. 두산의 주요 종속 회사로는 작년 굉장히 핫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도 좀 다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수수 대표주인 두산 퓨얼셀, 두산 밥캣 광고업체인 오리콤, 두산 테스나 등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 산업의 재개와 SMR 수주 본격화에 따른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도 올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산 밥캣의 북미 제조업 회복 수혜로 실적 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테스나 실적이 올해부터 인식되면서 각 종속회사들이 올해 훌륭한 두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두산은 작년 적자에서 올해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한 해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 현재 두산은 다른 신사업인 협동로봇과 수소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동로봇 사업을 하는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기업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두산 로보틱스의 몸값을 2조에서 3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식음료 산업에 특화된 협동 로봇 시리즈를 출시했는데요. 이 시리즈는 기존 제품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유선형 디자인을 택해서 주방 등에 설치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는 두산 퓨얼셀도 트라이젠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두산은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땡. 네. 아쉽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산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알려드렸던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시장 상황 어떤지 한번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증시도 모두 소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4% 하락한 2,57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조금 더 큽니다. 1% 하락하면서 881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종목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과 또 어떤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현대기아차 관련주들 오늘 상승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외인들도 올해만 2조 원 가까이 쓸어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자동차 수출이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업계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내놨지만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판매량이 770만 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제너럴 모터스와 혼다 자동차 그리고 현대 자동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현재 미국에서 스텔란티스를 누르고 미국 판매 4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통상 자동차 부품사들의 실적은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상우 하이텍입니다. 오늘 20%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910원으로 52주 신고가 달성했고요. 최근 외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난 1년 동안은 190%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임팩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오른 13,00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52주 신고가고요. 화신과 PHA도 모두 오늘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폼텍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이번 분기가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폼텍코리아는 국내 화장품 용기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폼텍코리아가 올해 2분기 최대 분기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710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5% 늘어난 9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0%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분기 최대 매출 경신이 기대되면서 처음으로 연결 매출 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는 장 초반보다는 조금 오름세가 내려가고 있지만 4%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21,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도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동훈 아나텍입니다. 이번에 산업부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강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동훈 아나텍이 산업부의 타액 당 측정기기 개발 과제와 관련해서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동훈 아나텍에서 이제는 의료용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훈 아나텍은 반도체를 적용한 이 타당의 측정기기를 개발하고 개인과 병원용 앱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AI 기반의 식후 혈당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는 7.63% 오른 2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올 연중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90초 한 종목당 제한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손절 라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더 준비해 주셨을까요? 10가지 종목 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추가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에나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자, 이에나 이사의 픽은 대명에너지, HPSP, BH, LG이노텍, 나무가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길건우 대표의 픽은 한국카본 TLB, 대한전선, 파이넴텍, 해성DS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끌고 가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6번째 종목이죠. 네,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네, 우리나라 조선주들 요새 잘 가죠.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뭐 10년 만에 사이클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조선 사사들이 잘 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주가 조금 붙이기는 하거든요. 그럼 그 아래에 조선 기자재가 그다음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엔진인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주가 정말 잘 가고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피팅 업체 태강도 잘 가요. 근데 LNG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말 그대로 본행제에 관련된 한국카본이 지금 너무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NG 작년부터 사실은 수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21일 날 뭐 거의 한 10며칠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다트 공시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 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금액으로만 따져도 작년 매출 대비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를 이미 또 수주까지 받았어요. 근데 주가는 너무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NG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22년도 대규모 발주 있었죠. 근데 올해 하반기 때 카타르 2차 물량까지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거의 3, 4년 동안은 매출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내년 1월에 이슈가 또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 동맹 중에 2M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해체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선사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찌됐건 발주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LNG 매출은 꾸준히 상승한다. 좋습니다. 한국카본 조선주 중에 하나 또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6번째 종목이죠. 네,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요. 대명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투자와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 발전사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운영 그리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주도했는데요. 또 지난 27일 대명에너지는 LG에너지 솔루션 사내 독립기업인 아벨과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과 발전량 예측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과 발전량 예측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사업 추진 현황과 결과를 상호 공유하면서 확대 사업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대명에너지의 VPP 사업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 네. 2만 원에서 그리고 2만 7천 원을 상단으로 박스권 내에서 장기간 주가가 갇혀 있었는데요. 만약 2만 7천 원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네. 여기에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241선을 지지로 저점을 높이면서 땡! 네, 여기까지 대명에너지의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길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TLB입니다. TLB. TLB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이사님이 처음에 얘기를 네. 했잖아요. SK 하이닉스 따라가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서버용 DDR5거든요. 서버용 DDR5 쪽은 지금 최근 들어서 수요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회복하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최근 네. 들어서 뭐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들어보셨을 거고 AMD의 베르가모가 하반기 때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하는데 결론은 AI입니다. AI 된 것들은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사실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메인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예요. 결론은 서버에 대해서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존 DDR4를 써봤자 이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DDR5로 굉장히 빨리 교체가 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서버용 DRAM DDR5 비중이 아마 22%를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 관련된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DRAM 올해 생산 물량 전체 물량 중에서 DDR5 비중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40%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PCB 기판만 따져도 DDR4 대비하면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TLB냐? SK 하이닉스 PCB 메인 벤더가 TLB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지금 전고점 거의 아예 계속 올려가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해봤자 23,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23,000원 넘어서 27,000원 한 번 찍고 31,000원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다 하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땡. 좋습니다. TLB까지 SK 하이닉스 따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다음 종목인데 HPSP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HPSP 궁금하다. 네. 송대강 님이 HPSP만 딱 써주셨고요. 사파이어 님은 HPSP 매수 후에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홀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홀딩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PSP는 우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가장 핫한 한미 반도체가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조금 놀라운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HPSP는 전 세계 탑티어 반도체 업체들에게 독점으로 장비를 공급하면서 최대 6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PSP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도 주문이 증가하는 강점을 가진 회사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다운사이클로 업계 투자가 축소되고 있지만 파운드리 고객사들은 선단 공정 진압과 수율 개선이 필요해서 HPSP의 장비 주문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업황 개선 이후에는 메모리 투자 확대로 메모리향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시설 투자를 집행해서 내년 생산 능력이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증가하는 장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잠깐 차트 봐주시면 네, 지금 빠르게 볼까요? 26,000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응축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아 나가시면은 3만 원 이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HPSP 지금도 충분히 모아갈 만하다.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최근 들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전력 인프라는 빠지지는 않아요. 네네. 뭐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많죠. 뭐 송전선, 변압기, 그다음에 차단기 정말 많은데 이유는 심플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땅을 다 파고 있고요. 공장 새로 짓고 있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전력 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에 일반적으로 노후 전력 기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장난 아닙니다. 뭐 기존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40년, 45년 된 송전선, 뭐 그다음에 변압기, 차단기가 거의 비율상으로 보면 70% 가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3사도 보세요. 지금 25년까지 북미에만 17조 투자하죠. 네, 근데 여기에서 대한전선이 사실은 수주 잔고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1조 5천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북미항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사우디 네옴시티랑 UAE나 쿠웨이트에서도 사실은 이 중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저는 사실은 현지 공장 수주가 올해 가장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에 비해서 너무 쉽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연 저점은 이미 아래고요. 작년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13,100원이었는데 지금 13,700원입니다. 네. 사실 안 갈 이유가 없는데 너무 오래 쉬었다. 근데 한번 튀기 시작하면 강합니다. 땡. 좋습니다. 대한전선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BH입니다. BH 요? 네, BH는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영성 회로 기판과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연성 회로 기판은 스마트폰, OLED, 그리고 LCD 모듈, 카메라 모듈, 가정용 TV, 전장 부품까지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세트 메이커입니다. BH 고객사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애플 등 국내외 대형 IT 제조 업체이고요. BH는 지난달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했죠. 이제 코스피의 기업이 되면서 주가 변동성 축소와 2024년
최고 실적 경신으로 주가는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6.3% 늘어난 148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달러 환율과 애플 아이폰 15 출시 그리고 인쇄로 기판 공급, 차량용 무선 충전기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의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를 올레드로 변경하면서 추가 PCB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에는 제3의 성장을 예상하며 현재 BH는 2024년 매출액 2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1,683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BH는 최근 전장 부문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부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와 땡!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H까지 받고 이번에 길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땡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철저하게 네, 지켜주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파이낸텍가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파이낸텍. 사실은 IT 세트 수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나마 IT 쪽에서 신규적으로 매출이 늘어다닌 거는 폴더블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랑 애플이 사실은 글로벌에서 항상 1, 2위 전쟁을 하는데 1분기 때 삼성전자가 1위 했습니다. 스마트폰 쪽에서는. 근데 왜 그러냐를 따져보면 아이폰 14가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많이 못 팔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5의 예정 출시 일자를 땡겨서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뺏기기 싫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폴더블 폰 땡겨서 출시하겠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아마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또 관련주들은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폴더블 폰에서 매출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은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최근에 디스플레이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은 몇 군데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을 보면 그 다음 매출 비중이 제일 큰 게 힌지예요. 힌지는 내장 힌지가 있고 외장 힌지가 있는데 내장 힌지가 대부분 파이넴텍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는 외장 힌지도 월 50만 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만 갤럭시 G5 포함해서 지금 폴더블이 한 9개 정도 신모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종합권 시장 확대 수혜까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게 파이넴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땡! 좋습니다. 파이넴텍까지 받고요.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의 9번째 종목은요. 네,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사물 인터넷 분야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LG 이노텍의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통신용 반도체 기판 등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LG 이노텍 관련 기사와 리포트 등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LG 이노텍의 실적 저점을 2분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LG 이노텍 전장 사업부의 수주 잔고는 올해 말 1분기 말 기준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2분기에는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수익성 강화가 이뤄지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지난 26일에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을 주로 생산하는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증설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공장은 2025년도 양산을 목표로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증설로 베트남 공장의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은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고객사 물량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내의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폰 15 출시도 앞두고 있죠. LG 이노텍은 아이폰, 애플 기업과 주가가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플 상승의 움직임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LG 이노텍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저는 해성 DS. 해성 DS. 최근에 너무 잘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왜 굳이 또 가지고 왔냐?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해성 DS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TLB 얘기했잖아요. DDR5 관련된 수주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DDR5 관련된 것들은 굳이 얘기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서버량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DDR5 기판 쪽이 사실은 매출 비중이 한 34%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비중은 어디서 나오느냐?
전장용 리드 프레임에서 나와요. 리드 프레임은 뭐냐면 IC 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잡아주는 걸 리드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이런 노트북들 보시면 고정돼 있잖아요. 네. 리드 프레임의 중요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장용, 차량에 들어가는 거는 운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진동과 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그래서 이쪽 리드 프레임 시장에서 사실은 견조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서 GM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여러 가지 업체들 다 테슬라도 얘기했고 리비안도 얘기했지만 결론 전기차 판매 비중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2030년이면 지금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50%대를 예상하는데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성 DS 같은 경우가 전장용 리드 프레임이 글로벌 탑 2입니다. 네, 한때는 뭐 한 3년 전에는 탑 1도 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면 이 중에서 리드 프레임은 당연히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도체 쪽 잘 가죠. 전장용 잘 가죠. 매출이 사실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 DS까지 마지막 종목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나무가는 카메라 모듈 제조 전문 업체인데요. 주요 제품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OIS, 그리고 3D 센싱 모듈입니다. 나무가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2014년부터 삼성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고요. 또 현재 후면 AF 카메라까지 공급 제품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엔 카메라 모듈이 매출 비중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로봇이나 XR 그리고 VR 자율주행 시장 개화가 이뤄지면 3D 센싱 모듈향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3D 카메라 시장 규모는 연평균 3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XR 시장에 진출하면서 나무가는 국내 유일 3D 인식 기술을 사용한 카메라 모듈 제품을 모두 공급 가능한 업체로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초부터 글로벌 IT 업체와 XR 기기에 적용되는 카메라 모듈과 신규 게임기용 카메라 모듈을 공동 개발 중에 있는데요. 3D 센서 카메라는 2D 카메라 대비 마진이 높고 또 XR 디바이스 장비 하나당 탑재되는 카메라 대수도 스마트폰 대비 많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 모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XR 기기의 상용화와 전장용으로의 산업 확대가 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에는 이렇게 외형 성장 기조와 함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무가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이 중에서 하나씩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김 대표님? 네, 저는 해성 DS고요. 해성 DS. 사실은 지금 고점 계속 높이고 있는데 조정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양봉하고 나서 작게 지금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8만 원까지 충분히 하방이 때 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 라인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5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성 DS 가격 전략 주셨고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LG 이노텍 지금 너무 좋아요. 네, 31만 원대에 지금 가격 매수 시점으로 매우 좋아 보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33만 원까지는 가뿐하게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손절 라인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없이 네, 지금 매수가로 굉장히 적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과 해성 DS를 오늘 두 분이 각각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많이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들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